자, 이런 상황을 놓고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는 대국민 사과라고 이제 제대로 직격을 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제 이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이제 지금 얘기했었죠. 이 문제에 대한 걸 먼저 한번 얹어 주셨죠. 그리고 이걸로 큰 판을 벌이시려고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워딩이 셉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유례 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면서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 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사형이지 뭐. 사형이죠. 이랬잖아. 선제 타격한다는 놈이 이렇게 허술한 줄 알았으니 정의는 얼마나 지금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기분 좋겠죠? 네, 신나게 뭐 핵무기 키운다고 큰 소리 쳐가면서 대외적으로 빵빵하게 받아먹고 있겠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전에 윤석열 뭐라고 해서 뭐 전시에 무슨 NSC 안 열었잖아요. 안 열었다가 뭐라고 하니까 전쟁 중에 무슨 회의를 하냐라고 그렇지. 해놓고 저녁에 술 마시러 갔잖아. 그렇지. 전쟁 중에 술은 마셔야지. 근데 생각해보면 전쟁 중에 이게 뚫렸으면 진짜 최고형감이에요. 사형감이야.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으면 저 하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할 뻔한 사안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럼 네. 당연히 사과를 해야지. 당연하죠. 저희가 못 지켰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 빨리 그 대응하는 조치 만들어 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전혀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그래놓고 저는 용산도 무서워가지고 청와대에 가고 일 보고 있어. 도대체 아이고, 군 통수권자라는 사람이 이러고 있으니 야당 대표가 할 말을 한 건데 이것 가지고 또 뭐라고 하겠죠 또? 하여튼 뭐 전 정권 탓하겠지. 정치 논리다 뭐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부분 대장동 사건입니다. 대장동에 관련해서 이재명과 연결하고 있었던 고리를 다 떼버렸어요. 결국 못 찾아낸 겁니다. 없어. 예. 결국 천화동인 관련한 것도 유동규하고 뭐 김만배 둘이서 헤쳐먹은 걸로 지금 정리가 끝나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못 뒤집었거든요. 그 안에 뭐 450억이 이재명 건에 700억이 이재명 건에 그 중에 몇백억이 주변 친지들한테 다 나눠져 있는 숨겨진 별걸 다 했는데 결국은 자살쇼 한번 하고 나니 김만배한테 말려가지고 아무런 진척을 못 보고 재판이 끝나가고 있어요. 근데 만배형 재산은 지금 다 추징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못한다니까 결국 나중에 가면. 못하지. 왜냐면 그게 정당한 사업재산이다라고 만배가 우기는데 법정에서 이거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잖아. 정치 자금이 아니고. 정치 아니. 자금으로 부당한 자금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왜요? 우리 검찰의 조작 능력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만배가 5억을 넣어서 1,400억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기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부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아니에요. 우리 검찰은 그 조작쯤은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 조작의 방향을 바꾼 게 지금 기레기 때려잡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맞아. 만배 건 못 뺐으니까 딴 애들 거? 그러니까 만배한테 받은 거? 만배한테 돈을 받은 기레기를 때려잡으려고 이걸 바꿔치기 한 거예요. 실제 한동훈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대장동 수사 과정 중에 언론하고 유착된 이거를 파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쏙 빼먹어 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이재명을 떼놓고 이제는 언론사 쪽으로 때려잡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6억을 주고 뭐 중앙일보 무슨 간부한테 6억을 주고 집을 사줬네 어쩌네 이제 온갖 얘기들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부 기자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고 한동훈이 이걸 잡겠다고 지 입으로 직접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신문 오늘 단독이 나왔는데 김만배 동료 언론인들과 수억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겨레하고 한국일보하고 중앙일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적 돈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적으로 돈 거래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 아니 8천만 원을 빌렸는데 6억을 갚아주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죠. 좋은 건데. 나도 나 돈 빌려주고 싶다. 빌려주고 싶다. 10원 빌려주고 싶다. 그리고 한 1억 받고 싶다. 그리고 나머지는 만배가 만배가 형 살고 나면 갚아주려고 했던 돈이라는 거야. 근데 차용증을 다 카톡으로 받았어. 지대들 주장에 의하면. 뭘 말이 안 되는 돈 거래를 주고받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정영학이나 주변에 뭐 나무기나 이런 애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언론에다 돈을 쳐발라는 대장동은 절대 뉴스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공교롭게도 조중동 3사에 다 걸쳐 갖고 있는 거란 말이야. 주요 일간지 안에. 그래서 이 커넥션을 파버리면 검찰 입장에서 언론을 완전히 등 돌리는 거지. 등 돌리기도 하지만 완전히 쥐고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캐비넷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 이렇게 세 개를 때려잡을 수 있는 거죠. 그 와중에 그럼 선별적으로 하겠네 검찰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도 오늘 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안 들어갔다는 소리야. 와. 그러니까 만배가 중앙이나 한겨레도 하는데 조선에 안 했을까? 안 했을 리가 없지. 했으면 조선부터 했어야지. 제일 큰 거는 조선이겠지. 그래서 아마 중앙에 6억 줬으면 조선은 15억은 줬을 거예요. 부스로 보나 영향력으로. 근데 저는 보나.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거 단독이 나와서 조선은 왜 안 걸렸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없나? 안 걸린 게 아니라 응. 검찰한테 미리 언지를 받은 거지. 그렇지. 이거 야, 걸린. 네 거는 덮어줄 테니까 써? 나머지 조져. 이런 거고. 와. 지금 있는 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그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불만인 거야. 한겨레. 이렇게밖에 못해? 한겨레와 중앙에 대해서는 한겨레 중앙에 대해서는 검찰도 불만인 거야. 근데 지금 언론이 대놓고 윤석열 치바디 하고 있는 거는 그냥 그 중앙이나 한겨레뿐만이 아니에요. KBS나 뭐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이제 논조들이 강해지고 있고, 지금 뭐 이제 중대선거구제 얘기 나중에 조금 이따 2부에 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윤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들을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 빨아줄라 해도 못 빨아줘요. 이거는 무인기 터지면서 사람 좀 바뀌었거든요 진짜. 근데 무인기는 어떻게 쉴드를 쳐줄 수가 없어.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야. 이게 무슨 뭐 이익 집단이니까 뭐 노조라든지 시민단체처럼 그러니까, 누구는 좋아할 수 있고 누구는 맞아. 싫어할 수 있는 이런 류의 사안이 아닌 거잖아. 이건 공동의 위협 아니야. 이런 게 하나씩 터져주면 여야가 있을 수가 없지. 그렇죠. 보수나 진보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보수는 더 난리 쳐야 돼 이거. 안보 아니지. 뚫린 거에 대해서. 무인기가 와서 폭탄을 떨어뜨려도 미사일을 떨어뜨려도 보수는 피해가겠지. 그 정도 선별 기술이 있대? 아유 그럼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 사안을 갖다가 사실은 위험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묻어버려야 되는데 바이든 날리면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그렇지. 바람에 이제는 묻지도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늘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어떻게 된 게 이놈의 지성질을 정권들은. 못 견디는 거지. 아이고. 지 기분이 나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일단 질러놓고 보는 거야. 그래놓고 똥은 싸놓고 치우는 건 니들이 해 그러고 슬쩍 빠지는 거지. 고백하시는 거예요? 난 내가 싼 건 내가 치워. 과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고 치고 또 검찰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 실패했어요. 이재명 잡기도 실패했고 대장동 실패했고 문재인 대통령 엮고 있는데 잘 안 엮여. 뭐 월북 이거 갖고 해보려고 말도 안 되는 하는데 소리지. 택도 없는 소리라도 잘 맥히지도 않는 거고 점점 더 이제 여론이라든지 언론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국정원 군들이 살살 이제 소방사나 이런 데서 보면 이거 해도 너무한데? 라고 이게 대가리를 들이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임계점에 온 겁니다. 한 방에 가요, 이거. 그 임계점은 언제 오냐고. 아직 안 온 것 같아. 근데 곧 무너지는 거야. 일본 지진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저게 일본 지진 제 기억에 작년 3월에 일본은 이미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야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젠가랑 똑같은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 젠가 요것만 빼면 분명히 무너질 것 같은데, 희한하네?
저게 견디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는 왠지 되게 의외의 것에서 터질 것 그렇지. 같긴 해요. 근데 전혀 상관, 저걸 안전하겠지 않은 것 때문에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게 젠가이기 때문에 이 정권이 지금 구멍 숭숭 뚫린 젠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박근혜도 조선일보하고 싸우다가 한번 시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싸우다가 조선일보가 그때 꼬리 내렸는데 나중에 그거 태블릿 터졌을 때 TV조선이 딱 들고 나온 거잖아요. 최순실 영상을. 그 주차장 영상? 아, 근데 이제 이 정권도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개헌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왜 선거구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조선일보랑 싸운 거, 언론이랑 싸우는 거. 근데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 조선일보는 빼준 것 같아. 왜냐면 조선일보랑 싸우면 자기들 진짜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후의 우군으로 조선일보를 선택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잠깐만. 와, 중앙일보는 우리가 쳐도 돼. 밟아도 된다라고 판단. 저기 중앙일보 너님들 지금 그런 대우 받고 있는 거예요, 너님들. 홍 회장님하고 그때 그 누구야 관상쟁이 같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관상쟁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랬지. 그거에 화가 났을 거예요 아마. 아직도. 관상쟁이가 잘렸겠지 아마 형식적으로라도. 네.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관상을 보시는 분이나 그 왜 홍 회장님이 거느리고 있는 그 군단들 있잖아요. 그쪽에 그 군단들에서 분명히 봤을 때 아니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 어쨌든 그 군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내가 보기에 홍 회장님이 거느리고 있던 군단은 오대산 쪽 계열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득세하고 있는 애들은 계룡산 쪽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파가 무당들도. 아유 참 별난 생각을 또 하시는구나. 아니 실질적으로 저기 그래요. 이름 모를 송 작가님이 나오셨나요? 네. 그 인격이 지금 나와서 글을 또 쓰시는 건가요? 그래서 요쪽 그 무속 업계 안에서도 이게 조금 흐름이 있거든요. 이게 이 명리학 공부를 좀 해가지고 요런 데서 바탕이 돼서 그 다음에 신전을 보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대뽀로 그냥 무조건 신받았다고 해서 몰고 가는 계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약간 산임에 가깝고 한쪽은 약간 뭐라 그러나 야사에 나오는 좀 어둠의 세력 사파하고 비슷한 부분이 거기까지 있는데 합시다. 그거. 어디까지 얘기를 거기까지 해줘야 돼? 하신다고. 물어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점쟁이들은 주로 계룡산과 태백산 오대산파로 나눠져 있다라는 부분을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네. 굳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 생활이잖아 이제. 예.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 권력을 놓고 쟁투를 하고 있는지 이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여러 가지 그 이재명 대표 집어 넣으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그 대신에 언론을 조져가지고 그렇지. 조금 더 자기 권력을 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언론을 이렇게 때려잡았다. 이렇게 해보려고. 야, 천공 말이 딱 맞네. 택도 없다 한동훈이.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은 지금 빨리 이 부담스러운 장관 자리를 버리고 당대표로 가고 싶을 거예요. 네. 택도 없지.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근데 장관 자리에서 내려오면 검찰이 컨트롤이 될까요? 본인 안 손에서? 되지. 뭐 그건 그 다음 모질이한테 맡기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차기 대권 선호도에 있어서 17%로 압도적인 단독 2위를 한동훈이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언론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아니요, 언론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여론조사에도 그렇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여론조사. 카톡에다가 한동훈이 잘한다고 맞아. 어마어마하게 이미지 메이킹을 심어놔가지고요. 지금 카톡 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동훈밖에 몰라요. 야권 지역에. 이게 실제 그렇다니까. 네. 내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카톡을 차단을 안 시키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머니 오시는 거 중에 좀 내용 센 거 있으면 이거 해주세요, 토스 해주세요. 라고 내가 다 보고 있거든. 한동훈이 칭찬부터 한동훈이가 앞으로 잘할 거다. 이게 도배를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결과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안 되는 거 더 파봐야 자기 점점 더 이제 구댕탱이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청담동 게이트나 이태원 참사 사건 같은 거 이거 묻어주는 걸 자기가 직접 묻어버리려고 하면 자꾸 손에
피 묻는 게 보인단 말이야. 무리하는 거니까. 독직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 묻어줄 수 있는 놈한테 떠넘겨 놓고 자기는 정치 쪽에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키워갖고 못 건들게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빨리 크려고 무리수를 던져서 나는 장관 이제 1월 달에 던진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1월 말이나 계획은 2월 그렇다고 하더라고. 한동훈이 마약 수사로 인기를 얻고 마약 수사에 돼가지고 이거 막 우리가 다 했다. 검찰이 다 했다. 여기 법원이 다 했다. 이렇게 해서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 바로 출마.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당 대표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참사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니, 그 참사도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 청담동 게이트 그거 막으려다가 지금 참사가 만들어진 거라니까. 이 두 사건이 사실은 한 몸통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나는 봐요. 언젠가 밝혀지겠죠. 또 밝혀질 겁니다. 우리 발언이 성지가 될 겁니다. 요렇게 대놓고 한동훈이 지목해서 방송하는 방송은 우리밖에 없거든. 그래요? 우리는 압수수색 안 들어오나? 어? 압수수색 안 들어오나 우리는? 우리는 아직 15만인데. 아직 잘 모르나 봐. 그리고 아니 우린 이용 가치가 있잖아. 양쪽에 다 유용할 수 있는 정보를 주잖아. 구글어스 사진이 더 좋다는 거 내가 준 정보잖아. 대통령실도 내 말을 듣고 뭔가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욕은 하면서도 야 이제 구독료는 좀 내라. 멤버십 가입도 좀 하고. 뭐 이거 욕을 하면서도 우리 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것이지. 송 작가님 강의 공짜로 듣잖아. 방송 공짜로 들으면은 3대가 될 수가 없어. 좀 내. 라고 조언해 드리고 싶네요. 예. 특히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내가 돈 냈으니까 보지 아유 내 정신에 이거 못 봐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내시라. 꼭 돈을 내시고 돈이 아까워서 방송을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네.